예, 돈이 되는 뉴스입니다. 네, 뉴스 속의 전략 종목 이야기 찾는 시간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예. 소장님과 함께 뉴스 속에 돈 되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네. 와, 이 국민 밉상 주식 아니에요. 1월에 IPO하면서 그죠? 네. 굉장히 기대감을 엄청나게 가졌었다가 이후에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1월이니까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그렇습니다. 나온다는 예.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상장 주시가 2억 3,400만 주입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 81.84%인데 이건 뭐 당장은 안 나오고 나중에 뭐 블럭딜을 하든지 네.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건 아니고요. 네. 요거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네. 거죠. 996만 주 4.26%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기관들도 LG엔솔은 보호 예수를 뭐 1개월, 3개월이나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네.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이 물량이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수급 부담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요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주식들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가 돼 있지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 뒷장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네. 요걸 좀 봐야 되는데 한 증권사에서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물량이 있지만 한 증권사에서는 비중 확대 계기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버행 이슈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뭐 996만 주니까 그냥 뭐 100만 주로 1000만 주로 하겠습니다. 1000만 주로 하면 이게 물량이 쏟아지니까 1000만 주면 계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액이요? 네, 금액이? 그러니까 네. 38만 원이면 3,800억입니다. 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단순하게 해서 3,800억이 나오는데 이 한투 보고서를 보니까 대략 이게 이제 이런 정도의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게 이제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수에 대략 한 2,500억 정도의 자금이 이론상 들어올 수 있다. 이 엔솔에. 그렇기 때문에 3,800억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2,500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라는 증권사의 하나의 리포트예요. 리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대략 한 1,300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대략 하루 거래량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니까 받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 분량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개념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것을 수급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것이 풀림으로써 많은 개인들에게 지금 뭐 유통 물량이 풀리게 되는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만약 풀린다라면 개인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블록딜로 넘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시장에 풀리는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지수에 이 물량이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가 들어오지만 공매도는 안 늘어날까요? 이런 것들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그 한 증권사에서 별로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저는 그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우리가 냉정히 시장을 보자라면 시장에 약 1,000여만 주의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급상으로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지만 수급은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 공매도와 패시브 자금이 맞부딪힌다라는 점, 그러한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LG엔솔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결국 이 물량은 풀릴 것을 알고 있었던 물량이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물량은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공모주를 투자할 때 따상을 바라보지만 정석적으로는 오버행 이슈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죠. 오버행 이슈가 이제 끝나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예, 맞아요. 그것을 물량을 체크해서 지금 이제 6개월이 마지막 마지노선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야 될 근거는 뭐죠?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LG엔솔 실적이 화려하게 그리고 밸류에 대한 논란이 없다라면 이 기회에 사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수급 꼬이는 장에서 더군다나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에는 좀 부담되는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7일 수요일 날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린다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다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회를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네. 쉽지 않다. 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마의 27일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27일 날 FOMC 회의 결과 나오죠.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죠. 그다음에 27일 날 LG엔솔 물량 쏟아지죠. 28일 날 인텔 실적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 휴가 가야겠네요. 예?
휴가 가시면 안 되죠. 악재가 너무 많아. 이걸 좀 지켜보시고 박사님의 뚜렷한 해안으로 평가를 해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휴가 시즌이고 네. 뭐 이렇게 회사 상황에 따라서 이제 휴가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틀은 긴장해야 된다. 예, 예. 이틀은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LG엔솔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G엘솔의 뉴스에만 그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한 네. 발 더 나가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전체로 좀 한 번 더 여쭤보면요. 네.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 사실 꽤 주가가 또 반등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SDI에 대한 시각도 좋고, 네. 그러니까 굳이 2차 전지를 엔솔만 목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번에 점에서 소재주, 네. 셀업체 소재주 2차 전지 시각은 어떠세요? LG 화학이 의외로 실적이 좋았어요. LG 화학 보니까 우리가 석유화학부에서 한 3천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네. LG 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 미만인데 여기서 무려 3,500억 이익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난 거죠. 더군다나 앞으로 LG엔솔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첨단 소재 사업부 저도 비중이 좀 작아서 굉장히 그렇게 눈여겨 안 봤는데 이익 보니까 놀랐어요. 그럴 정도로 LG화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의 관심이 소외됐었던 삼성 SDI 쪽으로 몰리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 화학 분야라든지 뭐 이런 분야가 없는 상태에서 독보적인 그리고 아직까지는 회사 분사 계획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그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온이 아직도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처진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 수급 부담이 일단 존재하는 네.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좋았지만 여러 사업부가 아직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사업부가 아직 적자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 SDI가 지금 네.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합당할 수 있다. 자,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재팟을 날렸죠. 네.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소재 사업부에 대한 이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을 견인한 게 전기차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9% 정도, 5% 정도 글로벌리 판매량이 줄긴 했습니다만 결국 화석연료를 줄이고 전기차로 땡겨가지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LG엔솔의 이제 수급 부담에서 시작했지만 2차 전지 전반에 관한 전략들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뭐 그거 한 주씩 받으려고 전 가족이 동원해서 사실 한 주밖에 못 받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예. SK스퀘어도 사실 투자자들 고생시킨 종목이거든요. 네, SK텔레콤에서 분사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네. 많은데 그 위에 주가 많이 하락했어요.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이 새롭게 보는데 네. 이번에는 나노엔텍이라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매각했다는 네. 거죠. 580억 원에 매각을 해서요. 차익이 얼마더라? 250억 정도 네. 차익을 낸 거고 그 전에도 코빗이나 온마인드. 그러니까 결국은 SK스퀘어는 가지고 있는 약간 투자 회사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IPO를 시키는 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 어떻게 보면 오렌 버핏에 가지고 있는 그 벅시웨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맞습니다. 드는데 네. 사실 주가는 좀 약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가 SK스퀘어 조금 낯서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SK텔레콤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SK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SK가 있고요. SK 지주회사가 있고 이제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였고 우리가 잘 아는 SK하이닉스가 자회사였어요. 아까 손자회사였어요. SK의 손자회사였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이제 어떤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보니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걸 인수할 때 100% 지분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우리 SK하이닉스를 키우지 못하겠다라는 SK그룹의 그 전략에 따라서 그럼 SK텔레콤을 두 글로 나누자. 그래서 통신과 비통신으로 나누자. 그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가 이제 지분을 20%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로 올라와 버리게 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SK스퀘어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SK텔레콤은 이제 통신회사고요. 그렇죠. SK스퀘어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룹 내 투자 지분들을 갖고 있어요. 투자 지분들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노엔텍 같은 경우 580억에 팔았는데 250억 수익이 났다.
괜찮죠. 그렇죠. 58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조금 전에 3,800억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작다라는 네. 느낌이 들지만 수익률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100% 수익률을 낸 거니까. 그래서 SK스퀘어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금들을 마련해서 박사님 적절한 비유하신 것처럼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SK그룹이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업부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고 빠지기식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의 투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어떤 그 연관성 있는 것 투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로봇 회사,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투자 지분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사업을 키워가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KCC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사업과 연관이 없는 회사를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저는 SK스퀘어는 이 두 가지의 중간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SK그룹이 앞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도 인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수도 적절히 해나가면서 결국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일궈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대표로 임명되신 분도 또 거기에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매수 의견은 아니지만 SK스퀘어의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공부를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들, 뭐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주가인데요. 네. 기업 분할할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가 그랬는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 회사로서 SK그룹에서의 면모들이 좋다. 네. 다만 이게 시장에서 지금 부각 받느냐? 네, 그건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지주회사를 이제 제대로 인식을 못 해주는 거랑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재무제표상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딱 보면 매출 비용을 당기순이익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A라는 회사를 투자해서 평가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안 되죠. 이번에 나노인텍 같은 걸 팔았을 때 영업의 손익으로 잡히면서 당기순이익으로 잡히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해서 계속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회사를 볼 땐 단기 순이익에 집착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나는 것을 손익계산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이익이 낮다 줄었다를 이제 가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라면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면 나름대로 좀 재밌는 투자법을 하나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고가에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올라올 수 있는 희소식이어서 반갑네요. 돈이 되는 뉴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